1년 동안에 뭐 100몇십 프로씩 꼬박꼬박 내고 이거 부럽습니까? 그건 부러운 거 맞아. 부러운데요? 부러운데요? 너무 부러운데? 아, 제가 부럽다. 아유, 뭔 소리야. 그렇죠.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이거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주식은요. 나를 위한 거지. 내 계좌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다 내가 소중한 겁니다. 예. 어허. 알겠습니다. 이 세론 많이 얘기하고 하는데 최근에 시장 조정 받을 때 다 보셨잖아요. 시장 조정 받으면 누가 들어오고 괜히 들어와요. 또. 뭐 사야 될지도 골라놔야 돼. 2, 3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저는 새로 나올 것 같아요. 나오는데 그때 그 기간 때 안 사시면은 못 사실 겁니다 이제. 네.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총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시장에 있으면은 최근 며칠 외국인이 팔았잖아요. 팔 때는 별 얘기가 다 들립니다. 드디어 차익 실현해야 되는지, 박스권 상단인지, 3천 네. 이제 뭐 조정이 나온다라든지. 근데 아침에 딱 보고서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외국인들 많이 빠질 땐 덜 빠지고 오늘 아침에 2천억 샀는데 50% 네. 플러스였거든요. 그러면 조금 사면 많이 오른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 강세장이죠. 그래서 강세장은 지속된다. 그런데 순환매가 참 하드하게 나오긴 나온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 듣기 전에 저희 정말 패널 분들이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를 알 수 있는 게 지난주에 모두 한 목소리로 순환매를 기다려야 되고 자기 주식 갖고 있는 거에서 자리를 바꾸지 말라고 한 목소리를 얘기하셨는데 정말로 오늘 자동차, 2차 전지 뭐 정말 이런 종목들이 엄청 세게 오르더라고요. 이런 게 조금 더 지속될 거로 대표님도 보시죠? 또 얘기 다 하셨는데요, 뭐. 이제 그래도 그게 예, 앞으로 중요한 얘기. 어떨지도 중요하니까 앞으로.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커피도 못 가져와서 지금 진짜 어떻게 제가 잠깐 준비해 네, 다녀오세요. 드릴까요? 잠깐 끊고 잠시만요. 가시죠. 잠깐 끊고 가시죠. 화면 네. 잠깐 네. 덮어주세요. 네. 아, 너무 기쁩니다. 중단, 방송 중단. 예,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네. 되게 바삐 왔어요. 근데 저 밑에 할 일이 좀 있었는데 고양이들이 더워가지고 이렇게 막 지쳐 쓰러져 있더라고요. 요즘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예. 네. 걔들도 챙겨줘야 되고 와 이렇게 할 일이 되게 많은 인류학적인 입장에서 주식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좋습니다. 일단 시장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부장님은 그래도 시장 외국인들 들어오니까 좀 그렇다고 하는데 오늘 주식을 한 사람 입장으로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매매를 한 입장으로는 아침에 기분이 좋았어요. 네, 그쪽 또 이제 막 노리던 또 이제 이제 이벤트도 좀 있고 상법 개정 이벤트도 있고 그래서 종목들 좀 그러가지고 좀 기분 좋았다가 줄줄줄줄 빠지더니 오후 들어서 그냥 그러니까 딱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선물 매수 쭉 들어와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쭉 들어왔는데 더 안 들어옵니다. 선물 매수가 그러다 보니까 동력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게 쭉 하고 밀리게 되면은 솔직히 아까 아침에 한 10시 11시 장고와 종가 장고는 차이가 꽤 커요. 생각보다. 그리고 또 이쪽에서 또 한 2시 넘어가면서부터 또 반도체 뭐 또 원자력 이런 쪽에서는 갑자기 막 물량들 꽉 나오다 보니까 뭐 떨어진다 보니까 후두둑 떨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도 만만치 않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차라리 오늘 그냥 약하게 시작해서 어차피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밑에 좀 테스트하고 밑에서 있다가 이렇게 쭉 하고 올라오면 그나마 기분이 나아요. 또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상저하고 장중에서 상저하고 보면 끝날 때 기분이 되게 괜찮아요. 양봉이 좋다는 얘기예요, 양봉이. 음봉에도 상관없습니다. 네. 장중에서 괴롭히다가 그냥 종가상으로 이렇게 쭉 하게 되면 끝날 때 주기만 하면. 그렇죠. 네. 장중에 봤던 장고가 저기였는데 끝날 때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네. 아유 그래도 강세장이네 이런 느낌 훅 드는데 오늘은 약간 좀 그러다 보니까 중고 뺏는 느낌이고 그래서 이거 만약에 그대로 이제 추세 가려고 하게 되면 오늘만큼 똑같은 거는 나와야 되겠죠. 특히 외국인들 현물 이제는 7월이니까 하반기 때는 그들도 좀 사야 그러니까 3차선 이상에서 좀 명분이 생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것까지 좀 받쳐주고 이렇게 하면은 오늘 나왔던 이제 윗꼬리가 오늘 내일은 다시 양봉으로 쭉 밀고 들어가요. 가능한 강세장이겠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또 내일 또 모레가 또 그 이벤트가 좀 있다 보니까 또 그 관련돼서 내일 한번 더 모이게 되면 기대는 해야죠 항상 시장은. 그래서 뭐 시장이 뭐 추세나 이런 것들은 뭐 전혀 이상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루하루에 당일에 이런 기분 컨트롤 그리고 또 아침에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때 좀 팔고 좀 오해 보았으면 좀 좋겠는데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 다 컨트롤 해가셔야겠죠. 그러니까
좀 변동은 좀 커질 것 같아요. 네, 그쪽에서 왔다 갔다 이런 것들 나올 것 같으니까 좀 잘 컨트롤하시고 네. 그다음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부장님은- 중에 네, 말씀하세요. 그 기분 컨트롤 너무 역시 방송계 거장 나오죠. 근데 커피가 없어서 그래. 커피가. 그 어떤 말씀 많이 드리냐면 네네. 잘 가는 주식 여기서 이제 매매 붙이려다가 털리면 못 사거든요. 그 얘기 좀 많이 드립니다. 요즘 털리지 말자. 그러니까 그 주식 A라는 주식이 뭐 더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단 아침에 그 예를 들어서 그냥 편하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지주사 SK 장중 18% 종가 10%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SK까지 지주사에 포함이 되셨던 분이라면 굉장히 좀 매매를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좀 비중을 좀 실었다? 라고 했을 때 그 잔고가 차이가 꽤 날 거예요. 네. 오히려 저도 사타 팔았다 워낙 좋아하는 직원이고 증권사 직원이 변동성 사랑 아이러브 변동성인데 그렇지. 그런데 사실 좀 일부 포트는요 좀 같은 섹터라도 변동성이 적은 종목을 좀 고르려고 저는 좀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털릴까봐. 왜냐면 이게 워낙 이런 종목들이 그 섹터 내에서도 지주사 안에서도 한 3개는 사타 팔았다 해야 돼요, 대표님. 그렇죠, 비중을 그렇죠. 예. 어떻게 하세요? 퍼센테이지로 치자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섹터를 할 때 바이앤홀드 섹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닥에 있는 것들. 네. 그 일부는 들어가 놓긴 놓죠. 근데 그런 것들은 올라갈 때 쫓아잡는 편이고 일부 들어가고. 그런데 이미 이제 올라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섹터들 그런 안에서는 매매를 하고는 싶은데 빨라요. 물릴까봐 걱정이라는 거잖아요. 물릴까라기보단 털리고 아예 못 살까봐 다시. 못 따라잡을까 그러니까. 봐. 네, 못 따라잡죠. 거기 잘못 매매 엇박자를 타게 되면 그래서 이 기분 컨트롤 딱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예. 근데 기분 컨트롤이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기분이 그래.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왜? 잠깐 그거 무슨 영화 대사 아닌가요, 그거? 제가 하면 대사가 죄송합니다. 그냥 대표님이 자주 하시는 아니요, 말씀 그 아니에요? 기분이 그래 본것 같은데 어디 영화에서 영화 배우 좀 생기셔갖고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네. 오늘 좀 되시는데요. 네, 오늘 좀 네, 되세요. 네. 예. 자기 좋으니까. 어우, 네. 그럼요. 기분이 괜찮으시네요. 3,130 예. 오늘 네. 장중에. 근데 네. 오늘 아까 지주사 얘기 딱 하셔서 그러는데 요즘 또 특이한 게 지주사에서 음식료 관련된 지주사 있죠. 그러니까 약간 네. 저희가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이쪽이 꽤 그러니까 원래 이쪽들은 업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회사가 그러니까 대주주들이 좀 그렇습니다. 친화적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뭘 보냐면은 저렇게 친화적이지 않았던 회사가 그게 이제 지주사 쪽으로 편입돼 있는데 뭐 아직까지 뭐 PBR 따지게 되면 0.6배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것도 올라와서 0.6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 회사들마저도 변화가 될 거 아니냐. 라는 쪽에 베팅이 들어오는 게 꽤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몇몇 그룹 쪽에서 왜 쟤네들은 참 더티하다라고 하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 또 말 많은 태왕산업 이것도 들어가기 좀 한 일주일 전에 바로 자사주 있는 거 담보로 해서 입이 발행하려고 하고 있고 바로 금감원 제동 걸고 있고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저희 이쪽에서도 그런 회사들이 좀 언급되는 회사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전에 몇몇 회사들 네. 좀 팔아줘 말고 사줘 팔아줘 반대 사줘 이런 회사들 반응이 어렵다 이런 건 진짜 제가 아이, 너무 어렵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또 잘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요즘에. 오늘 지금 너무 어려웠어요. 방금. 네. 이해만 하시면 돼요. 네. 이해만 하시면.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왜 올라? 얘기를 못 합니다. 못 하는데 그 변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하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섹터가 뭐가 잡히냐면은 수산주가 올라갔다고 잡혀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회사는 원래 이제 그런 쪽에서 이걸 이제 약간 변화의 시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그쪽에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도 꽤 있어서 저희가 그냥 지주사 하게 되면 대기업 쪽만 보는데 약간 펼쳐 놓고 중소형 지주사 쪽에서도 혹시 이쪽들은 또 변화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것들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좀 묘미가 되지 않을까. 묘미? 네. 돈이죠, 뭐 돈.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리도 좀 해봐야 되는데 장표 보면서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대표님? 단표입니다. 한 장이니까. 단표.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은 미국 증시 강세였는데 요게 장중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한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시장이 흔들흔들하면서 움직였던 게 테슬라. 이게 시간외로 한때 막 5% 6% 빠졌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빠지다 보니까 또 두 어르신이 싸우셨다면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럴 거면 보조금 다 없애, cut it now 뭐 이러면서 예, 막 승질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그랬던 것 같고 아직 화해를 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런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괜히 애꿎은 네, 종목들이 흔들렸는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내일 뭐 테슬라 큰 변화 없이 끝났다 그럼 내일 그거 별거 없는데라고 반응하게 되면 또 반응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뭐 그 해프닝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나오는 해프닝 정도 그렇게 해석하는데 네. 내일 좀 봐야 되겠고요. 아시아 증시는 조금 혼조세였습니다. 중국은 괜찮고 대만도 괜찮은데 일본이 또 흔들리고 뭐 이런 모습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고 요즘 분위기 보게 되면 그래도 또 달러 약하고 금리 떨어지다 보니까 또 위험자산 쪽에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 프로그램에서 여기는 잠깐 드렸고 강세 쪽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잘 보셨던 편의점, 백화점 이런 쪽들이 이제 돈 들어온다. 예, 다 우리 이제 꽂힌다. 그래서 네. 7월 중으로 들어온다고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당장 뭐 효과가 나올 것이다. 우리 앵커님 뭐 하실 거예요? 뭐요? 돈 들어온다. 예, 정부에서 돈을 줍니다. 우리 앵커님한테. 네.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와, 애기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내가 뭐 주식을 몇 주 사겠습니다. 주식 못 사요. 돈으로 그거 주는 게 아니고 예. 쿠폰으로 주는 맞다. 거기 쿠폰, 때문에. 카드 포인트 이런 걸로 쿠폰이었죠? 주거든요. 예, 예. 아, 진짜 할 게 딱히 장 볼게요. 아, 장을 보겠다. 네. 이마트. 필요한 네. 거. 아, 그렇지. 예, 이런 거죠. 지금 시장 가는데. 쿠팡은 안 되나요? 아, 쿠팡. 미국에 상장돼 쿠팡도 있으니까. 안 된다고 아, 쿠팡은 안 봤던 것 된대요? 같아요. 아. 그럼 쿠팡 안 돼요? 온라인몰도 못 쓴다고 아, 제가 그래요? 봤던 것 같아요. 아, 근데 한 2, 3주 전에 차트 괜찮았거든요. 근데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 백화점도 못 쓸 거 아니에요. 백화점도 안 돼. 근데 왜 올라갈까요? 마트나 뭐 네. 이제 마트 대형 백화점이랑 그- 똑같은 건데? 작은 마트, 동네 마트. 자, 동네 마트. 아, 예, 예. 동네 마트 그럼 하나 인수하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 타이어 쪽도 요즘 화학 쪽인데 요즘 뭐 코롱 인더가 강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도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효첨, 예, 효성촌 첨단소까지도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수산주 아까 말씀드렸고 전자결제는 오늘 뭐 다날이 또 뭐 한다더라라고 하다 보니까 또 급등하다 보니까 다시 또 부각을 받으면서 스테이블 코인 가자. 근데 이게 아직 뭐 미국의 서클이 완벽하게 지금 단기 저점 만들고 돌아서는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흔들릴 수는 있다. 어차피 그거 보고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또 먼저 움직였는데 내일 또 이제 자리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네. 지주사 증권은 다 이제 그 상법 개정 관련된 쪽으로 나오는데 유독 약한 게 이제 유리기판 반도체. 반도체도 아까 오후 2시 넘어서 갑자기 우르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약한 쪽들 미용기기 쪽은 오늘 휴젤이 흔들리다 보니까 다 휴젤이 조금 빠졌죠. 예 양매도가 세게 나왔더라고요. 기관하고 된다고. 네, 근데 휴젤이. 이게 화장품도 오늘 좀 흔들렸어요. 근데 내용 보니까 6월달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뭐 잘하긴 잘했는데 눈높이 안 맞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지금 그 날짜로 계산했을 때는 이게 마이너스가 안 나는데 전월 대비해서 그냥 플러스긴 한데 수치를 보기에는 전월 대비 마이너스로 나왔더라고요. 지난달이 좀 잘하다 보니까 그거 같은 경우도 약간 영향을 받았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나 싶은데 일단 뭐 추세는 무너진 것 같지는 않은데 예, 근데 일단 또 봐야 되겠죠. 이쪽도 그 코로나19 때 저희 뭐 했었냐면은 그거 포인트 가지고 막 이거 했잖아요. 뭐 문대는 거 이거 아, 네. 저기 샵 가가지고 네 거기서 어차피 안 보이는데 이거 쓰고 다니는데 그때 좀 이뻐지자 그래가지고 막 가셨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번에는 같이 가실래요 부장님? 아 초청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초청이 아니고요. 돈 내달라는 얘기입니다, 대표님. 아유 제가 네. 대표님입니다. 낼 수 없죠. 대표님. 제가 내드릴게요. 네 같이 좀 우리 물광 좀 내고 올게요. 저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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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 이렇게 쓰고 올 겁니다. 이렇게. 예. 네. 좋습니다. 네. 장 정리 다 된 건가요? 끝입니다. 네. 예. 좋습니다. 업종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시장 이야기 좀 더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이 7월 1일이라서 사실 지난주에는 이제 저희 이제 하반기 끝나가요. 그래서 다음 상반기 어떨까요? 라고 이제 막 한 30초 남겨두고 네. 두 분께 굉장히 바삐 여쭤봤던 것 같은데 좀 차분히 이제 7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장을 조금 정리는 아니죠. 좀 전망을 해본다면 지금까지 약간 두 분 말씀하시는 거에서 느껴지는 거는 그래도 그냥 계속 양호하게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네요. 저랑 대표님이랑 작년까지는요. 네. 오르면 팔아라 매매하자 톤이었는데 이 톤이 바뀐 지가 한 달 됐죠 대표님. 예. 한 달 반 정도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톤을 유지한 거가
사실 작년만 그런 게 아니라 몇 년 내내 그랬습니다. 시장이 그랬다는 거고 네네. 톤이 바뀐 이유는 시장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항상 시장에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봤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신났었죠. 흥분했었죠. 와 했다가 오후에 오늘 하루의 모양을 봤을 때는 솔직히 단기고점 나온 것 같아요. 오늘 하루의 모양을 봤을 때. 근데 이 시장의 체력에 따라서 시장이 예를 들어서 2,400, 2,700 박스일 때 오늘 모양이 나왔다 라고 하면 솔직히 주식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수가 신고가를 가고 있는 중에 하루 정도 이런 모양이 나왔거든요. 오늘 오후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작년에 아까 그런 시장 올해 1월, 2월달 그 시장이었으면 저도 좀 팔았을 거고 웬만한 분들 일단 포트 30% 비우고 시작했을걸요 오후에. 그런데 안 팔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그게 도망가는 모습이 아직은 안 보이고 있어요. 모양은 지금 일어났었던 일 아까 이따가 우리 섹터 얘기하긴 하겠지만 편하게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밀리고 밑에 거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거 살 때가 약간 예를 들어서 일정 섹터에 몰려서 샀을 때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아까 외국인 수면에서 보시면은 LG화학, 이마트, 다그로 있잖아요. 거기 공통점 하나는요. 저 PBR이에요. 저 PBR로 그냥 막상 우리가 아 이거 쿠폰 때문에 이마트 들었다. 뭐 낙폭가 때문에 LG화학 들어갔다. 뭐 철강은 모르겠는데 2000년 묻은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하기에는 업종별로 할 말은 없는데 그냥 시장 참여자들이 특히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오늘 하루는 그래도 여태까지 달렸는데 좀 싼 거 찾아서 좀 틈새로 들어갔다 생각하면 이 시장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은 안 들거든요 막상. 그러니 오늘 정도 이런 느낌이 되는 시장에 아까 대표님 말씀이 똑같아요. 흔들 건 흔들 것 같아요. 흔드는데 막상 흔들리고 내가 털리면 그럼 또 내가 그때 흔들린 건데 이런 식의 장. 우리 장은 못 버티게 하거든요. 특히 좋을 때 더 못 버티게 해요. 좋은 것들은. 지금 오늘부터 그런 것들이 살살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너무 팔게 만들고 싶을 거라는 거죠, 시장이. 그렇죠. 나 여기서 너무 팔아야 되는 이런 아니 느낌. 제가 어제 그제 방송 어제 지난주 주말 사이에 방송 봤어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클릭을 하는 거는 이제 단기 고점. 팔아야 된다. 그렇죠. 혹은 뭐 이거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유망하나 단기적으로 박스 막 차익 이래 버리면은 아. 시청자분들은 저도 그거 알고 싶어요, 대표님. 내일까지 조정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조정이 나올 때 어제 그제 봤을 때도 이게 애매해요. 오늘 오를 때 뿅 올라버리고서 그때 흥분해서 잡게 만든 다음에 또 물리게 해요. 오늘 딱 장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그 기분 컨트롤만 잘 하는 그런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대표님이 시장을 단기 뭐 고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쭤볼게요. 리스크 관리를 이제 조금은 해야 되는 시기인 거냐, 아니면 그래도 빠질 때까지 버텨야도 되는 시장인 거냐, 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이거를 흔들리면 사기 위한 리스크 관리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일단 1분 좀 비워는 놔야 된다. 왜냐면 살래보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산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분명히 사고 싶어하는 종목이 빠져요. 네. 그러면 갖고 있다고 팔아서 사야 됩니다. 네. 이거 잘 안 나가요. 그러니까 미리 팔아놔야 된다는 건가요? 차라리 그러니까 조금 올라갈 때 좋을 때 일단 좀 갖고 있으셔야 그 다음에 흔들리게 되면 이제 그건 현금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자신 있게 그냥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안 그러면 이제 밀리는 건 보는데 잠깐만 그 중에서 뭘 정리해야 되나 이렇게 보고 시작하게 되면 한 단계 또 늦다 보니까 액션이 좀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그냥 어차피 장 좋은 거 알고 또 흔들리면 또 어차피 또 박스권 확인하면 또 올라가고 하게 되면 그 박스권 때 그러면 그 차례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이제 쭉 돌다가 고점에서 돌았다가 이제 다시 무거워지는 섹터를 나오게 되면 그때가 한 번씩 자리를 또 툭툭 주거든요. 근데 그러면 저희는 그때 볼 때 쭉 추세 가다가 이렇게 한번 훅 밀린다 그러면은 빠지는 것 같아 보여요. 왜냐면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긴 한데 네. 예를 들어 S&P는 6,000을 갔을 때 네. 우리는 2,700, 800 이렇게 갔을 때 그런 전략을 세웠던 분들이 지금 다 왜 그러시냐면, 물론 100% 먹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네. 현금이 있으면 언제나 오르는데 요 현금도 주식을 못 벌었다고 막 가슴을 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이고. 해보니까. 예. 그런 분들에게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네. 리스크 관리를 했는데 네. 더 가요.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 가지고는?
한마디만 드리면요. 네. 장사 하루 이틀 하십니까? 네. 그냥 80% 주식 갖고 있는 거나 100% 갖고 있는 거나 네. 솔직히 큰 차이 없어요. 네. 어차피 80% 갖고 있게 되면 네. 내가 여유가 생겨가지고 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현금이 있다 보니까. 네. 근데 100% 있으면은 어떤 방법이 되냐면 조금 오늘 같은 경우 가다가 쭉 빠지다 네. 아이고 오늘 아까 10시 11시 그때 한번 고점 줬네 팔았어야 되는데 하다가 또 이제 자주하다가 또 한번 주춤하다가 만약에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지난번에 고점이었나 보다. 100%이신 분들은 오히려 주식을 그때 팝니다. 네, 아유 추세 깨진 것 같기 때문에 이때 정리해야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오히려 80%나 70% 현금 갖고 있었던 분들은 그거나 뭐 똑같다고 생각해서 보고 있다가 현금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보던 종목이니까 사야지 이게 나가는데 그런 분들과 마인드가 바뀌어지는 거죠. 여유가 얼만큼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지금 같은 강세작이니까 뭐 현금 총동원 풀로 다 써놓고 어차피 뭐 유동성 장세 인플레이션 나오면은 이거 다 캐시 이스 트래시 이러면서 예 물론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그냥 주식 풀 매팅 해가지고 다 산 다음에 그냥 딱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이거는 아니고요. 위험하다. 네, 항상 강세장에서도 조금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손맛도 좀 보고 그러면 하다가 이제 강한 종목들 조금 좀 수익을 좀 해놔야 좀 현금도 좀 생기고 거기다가 돈 번 거 같거든.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아까 기분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와 내 계좌가 좀 벌어서 나 현금도 좀 갖고 있다 요거. 그러면 내가 종목들 가다가 뭐 딱 팔 때 보게 되면 한 뭐 50% 60% 나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20% 팔았다. 계좌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옛날에 갖고 있던 내 현금의 20%와 주식 나서 거기서 20% 파는 건 기분이 다르고 훨씬 크겠죠. 금액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여유로워지게 되면은 뭐하냐 모여라 밥 좀 사줄게 그러고 들어가는 네. 길에 집에다가 모두 사갖고 들어가고 사람이 좀 바뀌어요. 좀 이렇게 인상도 바뀌어요. 그래서 좋은 인상을 가진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도 좀 일부 좀 리스크 관리할 필요 있다. 네, 그게 알겠습니다. 행복하려고 주식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항상 부장님께서도 이제 매도든 매수든 분할로 가자라는 말씀도 항상 쭉 해오셨었고 그러면 내가 지금 현금이 확보가 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님 하신 말씀처럼 어느 정도 차익 실현 해나가면서 좀 여유를 마인드 컨트롤이든 실제로 물리적으로든 여유를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는 매우 동의를 하는데 네. 막상 많이 가는 주식을 위해서 팔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예, 어렵습니다. 그게 특히 뭐 고객들을 상대하는 제 입장에서도 이거 더 안 가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이미 잘 가고 있는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는 저점에 사고 싶고 그러고 노력을 하긴 하지만 사실 그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냥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10%에서 15%, 20%까지는 그냥 원래 주식을 안 사는 걸로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 원래. 그래서 거기서 그 20%는 아주 많이 빠졌을 때만 사는 정도의 계좌고. 그렇죠. 저희 힘들어할 때. 네. 그때는 이제 풀베팅 들어가야죠. 그렇고. 예.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이 정도 올랐으면 익절하는 정도의 비율은 그 정도가 괜찮다. 그렇죠. 오히려 그런 습관이 뭐 저 포함해서 대부분 분들은 잘 못하실 거예요. 네. 근데 저도 하려고 노력 중이고 물론 다 계좌마다 상황은 다를 수도 있지만은 그게 좀 편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아까 그 기분 말씀하셨는데 오늘 기분 얘기 많이 드리는데 그 주식 하려는 게 기분 좋게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차익 실현을 해놔야지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줄 때 좀 우리가 수익을 내야죠. 그것도 기분도 순환매예요. 안 좋은 기분, 좋은 기분, 순환매를 타고 그래야지 그 다음 장 만날 때 내가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매매할 수 있어서 지금 이게 주식 하시는 분들 10분 중에 죄송한 얘기지만 9분은 욕심쟁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10분이 욕심쟁이죠. 한 설마 분은 9명이겠습니까? 한 분 정도는 가끔 11분입니다. 11분. 11분이요. 예. 근데 다 그 그냥. 이상한 한 분은 가끔 그 까치밥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까치밥으로 더 가더라도 다른 분 드셔야지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제 손님 중 한두 분 계시고요. 예. 줄 때 줘야 된다. 다른 네. 분은 수익 나게.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수익 잘 내요. 왜냐면 외부에 그런 걸 받지 않으세요. 우리 아시다시피 나의 외부에 우리 방송 보고 그런 뭐 좋은 작업을 하시는 거지만 그거 신경 안 쓰시고 꾸준한 분들이 결국은 벌거든요. 결국은 내가 봤던 거를 꾸준하게 수익 나고 끝까지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간간히 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 중간에 올라갈 때 차익 실현하고 근데 또 말씀을 드릴게요. 못 팝니다. 오늘
SK 18% 때 누가 18%가 고점인지 팔겠어요. 알 수가 없죠. 그거 못 팔아요. 그거 내려오는데 1시간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거 내가 고점을 잡는다고는 고점에 내가 매매 플레이는 못 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면서 장을 임하시면은 오히려 좀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채팅창에서도 유알님이 파는 거는 정말 본인만의 기준에 맞춰서 팔지 않으면 언제 팔던 후회하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라는 경험도 공유를 해주셨는데 대표님도 대표님의 기준이 있으시죠? 기준이요? 네. 제 친구 이름인데요. 네. 이런 거에 기준이가 던지시는군요. 예, 기준이가 주식 못해가지고 저한테 많이 혼났고요. 네. 근데 일단은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주식을 매도한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비중을 좀 줄인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는 내가 그러니까 이거 뜯어보고 저거 뜯어보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더 할 것 같아. 근데 시장 때문에 아니면 이제 뭐 때문에 그래서 좀 가다가 멈춘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좀 줄여놔야 나중에 흔들리면 더 살 수 있어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은 되게 편합니다. 그때부터 가다가 뭐 내가 요 정도에서 나는 요즘 내 기준에 또 여기 많이 왔고 더 쭉 팔았는데 쭉 가잖아요. 승질 나죠. 네, 승질 나고 그때 또 기분이 확 안 좋아집니다. 네, 그 기분이가 오죠. 기준이 친구 기분이가. 예, 근데 가다가 쭉 내려와서 종가 많이 그 밑으로 끝내보세요. 기분이 다시 좋아져요. 내가 비싸게 팔았네. 역시 와. 내가 잘했네. 네. 그러니까 그 기분은 그때그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다가 이제 조울증 걸리는 거죠. 네, 그렇긴 하지만 내 기준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맞춰서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그렇다고 뭐 그때에서 내가 팔았더니 내가 판 자리가 고점 먹고 쭉 밀리고 이런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나에 맞게 그러니까 주식도 내 스타일에 나에 맞게 내 기분에 그러니까 내 만족도에 따라 다른 거지. 뭐 누구는 어떤 분 보니까 뭐 자산이 뭐 300억이고 내가 뭐 1년 동안에 뭐 100몇십 %씩 꼬박꼬박 내고 이거 부럽습니까? 그건 부러운 거보다 부러운데요? 부러운데요? 너무 부러운데? 제가 부럽다. 뭔 소리야. 그렇죠.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아니 네.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 분이야. 그거 이제 뭐 거의 이제 얼마큼 전투적으로 했으면 그 정도까지 경제에 올랐습니까? 그리고 또 손해 볼 땐 얘기 잘 안 해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잘할 때만 또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상대 비교 이거 상대 평가가 아닙니다. 주식은요. 주관식 나를 위한 거지. 내 계좌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꼭 누구랑 비교하면서 뭐 그렇게 해서 그것도 또 보면 저희가 항상 저 탑 클래스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보면 또 뭐 증권사 그 수익률 대회에서 뭐 11,200%난 분들 영상 막 조회수 막 50만 원에 막 6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봐서 저희가 따라할 수도 없어요 그런 분들. 네. 근데 그걸 본다고 해서 그냥 와 저런 분들이 있구나. 근데 난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보지 마세요 그런 건요. 네. 그러니까 다 내가 소중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업종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박현상 부장께서 갖고 온 거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조방원이 이제 조금 오늘 많이 주춤했고 반대로 자동차 웬일로 많이 올랐고요. 2차 전지가 근데 많이 올랐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 게 에코프로빔이나 이런 것도 별로 안 오르고 포스코, 뭐 LG화학 이런 것만 오르고 사실 소재가 올랐다고 봐야 되나? 뭐 다른 뭐 롯데케미칼도 오르고 이랬거든요. 주도주가 바뀐다고 하는 거 좀 심하고 완전 순환매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건가요? 저는 순환매는 계속될 것 같고요. 네. 이게 한 3주 전, 2주 전까지는 주도주만 했어야 되는 장이고 지지난 주부터 주도주 및 밑에 있는 것들도 순환매가 아름답게 펼쳐지는 시장이 시작을 했으니 그냥 쌍끌이 들어가면서 밑에서 올려치면 그냥 끝까지 붙더라고요. 오늘 LG화학 같은 것들. 그러니까 예. 꼬리 안 달고 예, 쫙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위에. 그게 일부 뭐 레포트 찾아봐도 안 나오고 뭐 실적 개선에서 좀 스쳐야 되는데 그것도 안 보이고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앞두고 여기 좀 2분기 1분기가 1분기가 좀 줄어들고 이런 것들은 있어야 좀 쏘는데 여태까지 경향은 뭐 찾아봐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 그냥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오늘은 좀 싼 걸 들어갔다. PBR 개념으로 라고 종합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기존 주도주 우리 원전 얘기 좀 잠깐 드리고 싶은데 이게 시장이 대표님 이렇게 얄궂어요. 네. 오늘 처음으로 원전이 꼬리 없이 끝난 날이에요. 맞습니다. 음봉인데 꼬리가 없이 음봉이 네. 나온 날. 꽉 찬 음봉이죠. 그러면은 5일선 이탈을 하고 여태까지 위에서 왔다 갔다 한 적은 있어도 5일선을 이탈하면서 종가까지 음봉한 날은 올라올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좀 헷갈린다. 음. 박스권장에서는 조금 주도주 이탈하는 모습 나이면 좀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아리까리한 거예요 지금. 오늘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한전 올라올 때 한전이 좋았죠. 좋았을 때 물론 수익성 개선 기대감 레포트 나오고 오르긴 올랐지만 사실 원전이 확산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 보다가 뭐 이번 정부에서 그 전기요금 안 올릴 것 같아서 안 쳐다보다가 얘도 원전인가 벼 라고 봤는데 PBR가 0.4배, 0.5배 싸니까는 이쪽으로 우르르 몰렸던 거죠. 그 다음에 가스공사 몰리고. 근데 오늘도 한두 개 종목들은 몰리려고 했는데 몰리다가 종가가 운봉이에요. 싹 다. 이게 사람들이 슬슬 어제 오늘부터 원전 좀 주변 원전주들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저번 주까지 워낙 세게 너무 잘 갔으니까.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이었을 거예요. 한전이 세게 넘어간 지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이 무슨 말씀 드리냐면 그쪽으로 방향성이 형성되면 또 꺾는다. 일단 꺾고 또 밑에 있는 것도 순환며 돌려치면은 미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 꼭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이제 원전이 끝났다. 내일 오르면 또 역시 원전이구나 해요 또. 정말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지금은 뉴스 너무 좋잖아요. 센티 깨질 것도 없어요. 실적 발표 안 했으니까. 그럼 지금은 정말로 매매하시는 분들의 그들만의 리그 버리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좀 약간 손 빠르지 않으시는 분들은 요거 지금 참전하면 다쳐요. 다칩니다. 왜냐면 줬다 뺐다 이거 며칠 할 겁니다. 여태까지. 그럼 예를 들어 오늘 오른 자동차나 2차전지 같은 것도 그냥 그 정도의 느낌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좀 더 갈 것 같으세요? 저도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자동차를 사고 싶고 LG화학을 사고 싶고 포스코홀딩스를 사고 싶었어야 됐는데 네. 아직까지 손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게 일시적인 거로 일단 판단하신 거네요. 저번 주에 비슷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일도 오르면 쫓아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 변동성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오늘 하루의 변동성을 가지고 솔직히 우리가 이럴 때마다 많은 얘기를 거의 1년 동안 해왔거든요. 해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 조금 플러스 빼고 이틀 3일 연속 간 적 없었어요. 여태까지는. 물론 산업이 아직까지 꺾였으니까 네, 뭐 네. 아직은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변화할 만한 트리거는 아시다시피 근데 오늘 또 매수 버튼 못 누른 가장 큰 이유는 테슬라예요. 테슬라가 꺾이고 있으니까 막상 뭐 2차 전지가 갈 때고 안 갈 때고 꼭 연관성 없지만 굳이 테슬라 7% 빠지고 있는 날 내가 2차 전지 종가 때 하이바이 해야겠어? 라고 생각했을 때는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쇼커버 나올 수도 있고 낙폭가대도 알고 워낙 힘들고 워낙 좋은 회사인 것도 알매도 불구하고 저는 좀 연속성을 확인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 오늘 7월 1일인데 또 이제 곧 진짜 실적 시즌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또 뭐 펼쳐질지 몰라요. 또 그러니 또 내일은 또 내일의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일은 제발 종가에 꼬리 달지 말고 끝까지 양봉을 나와라 하고 바라면서 오늘 왔습니다. 예. 아직 기존 주도주가 살아있다라고 느끼시는 거네요. 그래도 아직은 현재로서는. 좀, 아직은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대표님은 이 오늘의 이 약간의 흐름, 네. 그러니까 순환매 흐름을 어떻게 지속성을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다 포트 구성돼 있으시고 거기서 이제 내가 주도 쪽은 이쪽으로 갈 거고 벌써 다 맞춰 놓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크게 고점에서 뭐 꺾이거나 아니면 뭐 이탈되거나 그렇지 않은 징후 이상은 다 그냥 가보겠다. 라고 네. 하면서 강세작을 누리시겠다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새로운 또 섹터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이거를 좀 줄일 것 줄이고 또 그쪽으로 포함시켜서 그렇죠. 그 풀을 더 넓힐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저 무시 어차피 나 저 왔다 갔다 하는 거 못해 그렇지. 라고 할 것이냐 두 가지를 선택하면서 앞으로 이제 하반기 장도 보셔야 됩니다. 이걸 내가 끌어들여야 되는 sek터 아닌 섹터. 근데 자동차는 제가 보기에는 넘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저 이번에 수출 실적 나온 거 보고 꽤 이 정도면 우리가 너무 표만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관세를 10%를 막고 있는데도 지금은 그렇죠. 부평 관세를 막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북미 쪽을 좀 줄이더라고요. 아, 포트폴리오를 네. 유럽을 잠깐 늘리고 다른 네. 쪽을 다변화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 전략들이 그렇게 나가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 계산해서 북미 점유율은 올랐을 겁니다. 훨씬. 왜냐면 다른 데 다 힘들거든요. 다 관세 받고 오는데 그럼 그거 받고 경쟁력 있게 할 수 있겠느냐? 못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그러면 북미 쪽만 본다 그러면 마켓시에 올라가게 되면 현대기아차의 주가 움직임의 가장 동력 중에 하나는
북미 쪽에 마켓이 올랐다는 거 가지고도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옛날에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작동된다. 게다가 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조금 박차를 가야 된다. 지배구조 개편 이쪽도 이게 나오게 되면 현대차도 분명히 모멘텀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제가 이번에 또 놀란 거는 자동차 쪽에서 중고차 수출. 와, 한국이 중고차 수출을 이렇게 잘할 줄이야. 사상 최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부터 그랬어요. 1, 2년부터 전부터도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괜찮은데 작년 수치랑 올해 지금 6월 수치랑 꽤 많이 차이가 나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서는 자동차가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전기차로 막 넘어가는데 내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속도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갭이 나오다 보니까 이건 오히려 그럼 생산을 좀 덜하다 보니까 중고차가 더 잘 팔리는 현상 이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잘 판다. 요것도 어디 투자 아이디어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러면은 분명히 뭐 업체에서 얘기하는 거는 국내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렌트하다가 뭐 기간 끝나가지고 매각을 하잖아요. 그럼 나오는 수익성보다 해외에서 팔게 되면 30%가 더 높대요. 해외가 비싸요. 네, 수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의미 있는 점유율 올라가고 수익성 높아진다. 그럼 분명히 저 실적에 당연히 반영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보면서 중고차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고차 수출 동향 말씀하신 김에 6월 수출 동향 오늘 또 정리 오셔서 지금 목이 살짝 안 좋으신 것 같으니까 물이라도 한잔 하시고 저희 6월 수출 동향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어떻게 부장님께 먼저 질문 한번 갔다 올까요? 뭐 시켜놓고 혹시 순정량 입에 담으면 보시죠. 어떡하십니까? 예. 목이 안 좋으신 것 원래 같아요. 안 좋을 때 계속 안 좋으라고 하는 예 그렇습니다. 아시죠? 네네. 6월달 수출 동향을 바로 보게 되면요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관세고 뭐고 여러 가지 조금 좀 위축된 요인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잘 나왔습니다. 역대 6월 중 최대 기록했고요. 네, 수입 3.3%다 보니까 당연히 흑자도 2018년 9월 이후 최대치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뭐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런 데이터 가지고 그냥 오늘 기분 좋게 그냥 쭉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만한 내용들이 아니고 또 오늘 아까 끝날 때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조만간 실적 발표 할 거 아닙니까? 5조대래요. 지금 추정하기를 그냥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계에서 추정하기를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한 6조 8천억 정도 예상을 했었죠. 이번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죠. 네. 예. 5조 초중반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채팅창 여론도 안 좋습니다. 네, 네네. 네 현실인 걸 어떡합니까? 예, 근데 그렇죠. 잘했는데 까먹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문제죠. 그걸 이제 얼마큼 만약에 삼성전자 그 정도 실적 나왔다 사야 됩니까, 부장님? 다음 분기 나올 때 기다려야죠. 다음 분기. 그럼 이제 바닥 아니냐, 빅베스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담아가도 될지. 근데 다른 거 살 거 좀 있지 않습니까? 아유, 예, 그쵸.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었어요. 선택지가 별로 없었으면은 사야 됐겠는데 시장이 그래서 그쪽 저점이니까 우르르 몰려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네. 삼성전자는 뭐 실적 나오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반도체 수출 잘 나왔고 그리고 사상 최대 기록했고 이게 지금 그래프를 지금 몇 개 넣었는데 여기 없네요. 이제 우리 PD님이 좀 바쁘셨나 봐요. 식사하시느라고. 그래서 그건 빼고요. 4개월 연속 플러스고 뭐 다 좋고 메모리 반도체도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 돌파. 괜찮죠? 근데 자동차 수출도 역대 6월 중 최대치. 요게 보니까 EU 수출 쪽에서 전기차 원래 이제 아마 계속 이쪽은 격돌할 것 같아요. 중국 쪽하고. 근데 중국이 그러니까 EU가 관세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기차들은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 이것 때문에 치고받고 하는데 생각보다 잘 팔았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고차 수출이 작년 대비 68%가 증가했어요. 요거 수치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또 다른 유즈드카 수출 요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역대 최초로 5개월 연속 60억 달러 보여지는 것 같고요. 네. 바이오헬스 의외로 잘 나왔는데 바이오 쪽 왜 이렇게 못 가요? 네, 이런 느낌이고 선박은 뭐 당연히 잘 나올 걸로 알고 있었는데 63% 증가. 이거는 조선주는 잘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보니까 미국, 중국 다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나왔다는 거는 다른 게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유럽 쪽이 잘 나오고요. 그리고 아세안 쪽에 대만 쪽이 31%. 이게 뭐냐면은 아마 그쪽 같아요. 그러니까 패키징 하느라고 보내는 것들 잡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의외로 이제 SSD 쪽들, 그러니까 밴드 쪽 잡히는 것 같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거든요. 그만큼
AI 시대에 대만이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거의 패키지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수출하는 것도 꽤 된다. 이렇게 해서 HBM 같은 것도 많겠죠. 그렇죠, 엄청나게. 그렇죠. 엔비디아가 만드니까. 맞습니다. TSMC에서.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게 잡히는 것 같아서 그럼 요 수치가 그대로 그럼 잡힐 거는 누굴까? 닉스형. 네, 이런 쪽으로 이제 바라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고 그밖에 그러니까 중요한 국가들은 못했는데 나머지가 힘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4, 5, 6이니까 2분기죠. 2분기 때 수출 데이터 기준으로 지난 분기 대비해서 성장했던 목록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저희는 두 자릿수가 중요하고 한 30% 이상 증가했다. 눈여겨봐야겠죠. 필러보다 톡신이 좀 강하고요. 게다가 폴란드양 이거는 얘기 많이 나왔는데 오늘 약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각보다 좀 잘 눈높이보다 좀 덜했다라는 쪽에서 좀 위축되는데 그래도 뭐 실적은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봐야 될 것 같고 라면도 미국 쪽이 잘했고 요즘 건기식 쪽 노바렉스 이거 뭐 그냥 쭉쭉쭉 달리고 있더라고요. 계속 1분기 실적 잘 나고 그때부터 레벨업 된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중국 쪽에서 50% 성장했다 그러면은 많이 또 잘 챙겨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원래 중국 사람들 입장으로는 건강기능성 식품을 챙겨 먹는다? 잘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 보셔야 될 것 같고 요게 또 그렇죠. 초과업 변압기 50% 성장.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저렇게 외국인들도 많이 사고 이제 그러는구나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요게 결국에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거 봐야 될 것 같고 전선 쪽도 잘 나가고 있고 CCL 두산이죠. 오늘 보다 보니까 두산은 로보틱스 맞죠? 지분 잡고 대출을 땡기더라고요. 원래 옛날 같았으면은 다른 두산이니까 또 주주를 하는 두산이니까 근데 정상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냥 지분 담보로 땡겨서 이거 CCL 투자 쪽으로 가는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상 없다는 얘기죠.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이런 섹터들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번 실적에서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장님은 수출 동향 보면서 좀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보이시는 거 있었어요? 좋은데 오늘 빠진 거 라면. 예. 오늘 좀 많이 올라간 사양식품 좀 빠졌죠. 네. 오늘. 네. 그냥 실적 좋은 약간 수치 동향 좋은 게 데이터 좋은 게 당연히 실적으로 들어올 거고 조금 이런 쪽 매매하시는 분들이 급한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 하나하나에 따라서 1위 1비를 너무 하시니까. 근데 오늘 시장 자체가 오른 것들이 차익 실현이 나온 시장이고 여기 나온 섹터 중에서 일부 종목들이 오늘 좀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좋았으니까 오늘 밀렸죠. 그런 것들은 오늘 데이터 보고 사실 오늘 장중에 화장품도 그렇고 이것저것 해석을 많이 하는 흐름들이 있긴 있었어요. 있는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굉장히 더 좋게 나온 것 같은데 왜 눈높이가 뭐지? 이거가 솔직히 죄송한 얘기지만 스트리트 컨센이랑 같은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컨센을 형성한 사람은 없는데 글 돌아다니는 게 이거래요. 그 정말 매매할 때 아무것도 도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실적 시즌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 섹터 중에서 내가 핵심이라 생각하는 것들은 붙잡고 가는 게 일단 맞습니다. 이게 아무리 지금 낙폭 과대 올라오고 위에 있게 차익 실현 나오고 가끔씩 우리가 흔드는 말을 저희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결국 위너는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뭐 전력기기 보시면은 두어 달 전에 안 흔들렸어야 됐어야 지금까지 다 먹고 있는 거거든요. 중간에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뭐 데이터 센터 어쩌다 저쩌다 그렇잖아요. 그때 안 흔들렸어요. 지금 밑에서 50% 60% 올라간 거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그 수출 동향이 매매의 건이 아니고 내가 그 들고 있는 것을 더 들고 갈 수 있는 뭔가 믿음의 건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반도체도 이제 100억 달러 넘었고 그리고 대만 향도 엄청 늘었잖아요. 그럼 아까 김민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SK 하이닉스의 HBM이 잘 팔린다고 해석해도 되는데 오늘 반도체도 사실은 삼성전자는 플러스가 나고 SK 하이닉스가 빠지고 소부장이 조금 또 밀리고 뭐 이랬거든요. 이거를 사실 하반기에 주도주로 기대하는 분들도 많고 이런데 그거에 대한 의견 혹시 어떠세요? 이것도 잘 나왔는데 빠진 종목이니까. 삼성전자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삼성전자 먼저 그리고 시장에서 소부장 쪽을 선택을 하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굳이 선택도 안 했는데 내가 먼저 보초줄 필요는
없는 장 같습니다. 보초는요. 근데 좀 올라왔잖아요, 사실은 이미 소부장도 바닥에서 꽤 많이. 근데 올라왔어도 기존 주도주들 혹은 최근에 매매했던 것들 비교하면 올라온 폭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이게 그냥 한 밑에서 한 15%, 10% 정도 올라왔을 뿐인데 그 정도 수준은요. 그 소부장이 이전 사이클에도 그 정도는 올라왔었어요. 시장 적당할 때. 그래서 이건 물론 한 4-5개 정도 소부장 중에서도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공통점도 말씀드렸죠. 1분기 좋은 것들입니다. 1분기 좋은 것들이 2분기도 괜찮을 것 같으니 아마 공정이 뭐 미사 공정이든 뭐든 이런 쪽일 텐데 그런 것들이야 워낙 우리가 말씀 안 드려도 소부장 안에서 압축되어 있는 주도주니까 그건 들고 가는 게 맞죠. 그렇지만 뭐 다음 분기 실적 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발표를 할 거고 다음 주에 곧 하겠죠. 예. 하고 그 이후에 소부장들도 한 차례씩 나오긴 할 텐데 오히려 저는 2분기 나온 거 보고 소부장 접근하셔도 돼요. 여태까지 소부장은 대부분 분들이 실적 보고 다음 분기 좋다 했을 때 접근했을 때 늦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게 조금 더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내에서도 옥석이 가려지죠. 가려지는데 일단 아무리 눈치껏 봐도 하이닉스가 이익이 너무 좋으니까 일단 지금은 이익 좋은 거 보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립니다. 삼양식품 같은 느낌이네요. 수출 데이터 잘 나왔지만 주가 빠지는 것 같은 거. 오늘은 솔직히 그냥 차익 실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간 거 이제 두드려 예, 팬 거죠, 예, 사실 예.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자, 보는 게 오히려. 그 정신공학도 좋았어요. 그런 것들이.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도 아까 SK하이닉스 얘기하신 것도 네. 비슷한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삼성이 안 좋으면은 장비 쪽이 잘 못 가요.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다 그러니까 원래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다 갔었으면 소부장에서도 서너 배짜리 막 나온 거 있었을 겁니다. 업황이 이렇게 괜찮은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장비 못 가고 뭐가 가냐면은 소재가 갑니다. 근데 한미 반도체는 지금 제 차트를 보니까 58,000원에서 지금 그래도 97,000원까지 가긴 했는데 얘는 많이 올랐잖아요. 이건 그냥 SK하이닉스 관련주라 올랐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쪽으로 보고 HBM 잘하는 쪽이 그래서 뭐 하나비전 뭐 이런 관계 한미전 때문에 주식은 별로 안 좋아요 지금. 네, 주가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움직였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제 이번에 실적의 주인공은 소재,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업황은 좋은데 그렇다고 좀 뭐 메모리 쪽에 막 투자를 할 건 아니고 그렇죠. 가격이 공급 줄인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높은 가격 때문에 돌아가고 그러면 그대로 소모품 쪽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소재 부품이겠다. 이쪽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번에 이쪽이 더 실적이 좋을 것 같아요. 장비 아니고 소재랑 왜냐하면 네. 쓰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 보시면서 이번 반도체는 찾아가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네. 오늘 채팅창에 보면 이제 저희 반도체 이야기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한 70% 있으면 30% 분들은 저희 반도체 이야기 나올 때도 계속 상법 개정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그렇지. 얘기고 또 지금 개정안 통과가 진짜 국회 통과가 임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통과된 이후의 투자는 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까? 어떤 세론입니까? 가지고 그 계세요? 유명한 와 혹시? 정말 한 20번 정도 들은 것 같은데요. 왜냐면 워낙 유명하니까 네. 세론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세론은 누가 사야지 세론이 나오겠죠. 그런데 사실 상법 개정 관련한 수혜 섹터라고 불리는 뭐 지주라든지 증권 이쪽은 기관에서 샀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많이 팔았어요. 주요 종목들 안 삽니다. 왜 안 살까 고민해 보니까 첫 번째 올라왔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이 과거 밸류에이션보다 올랐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언제부터 우리나라 봤다고 외국인들이 그냥 기존에 들고 있던 거 오르니까는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 자체를. 그러니 만약에 외국인들이 진짜로 법이 통과가 된다면 그들이 돌아오는지가 봐야 될 것 같죠. 지금 상법 개정 수혜주로 그렇죠. 우리 시장이 아니라. 맞아요. 뭐 그거 먼저 들어와야지 시장이 어떻게 보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사실 삼성전 조금 그러긴 했지만은 막상 기타 다른 종목들보다는 다른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받쳤잖아요. 시장이 어떻게 받치는 질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상법개정 수혜 쪽으로 그런 쪽이 왜냐면 우리나라 저평가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걸로만 시장을 받칠 수 있다라는 시그널만 주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론 많이 얘기하고 하는데 최근에 시장 조정 받을 때 다 보셨잖아요. 시장 조정 받으면 누가 들어옵니까? 개인이 들어와요 또. 개인이 들어오는 시장으로 바뀌었고 예탁금 65조인가요?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죠. 지금 70조 향해 갑니다 막. 막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그 예탁금들이
과연 그 최근에 좋았던 섹터가 빠질 때, 셀 온이 나왔을 때 그냥 내비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파실 분들은 팔겠죠. 기관들은 뭐 많이 먹었으니까, 수익이 났으니까 일부 팔 수 있는데, 이런 조정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교체를 하자라고 하기엔 너무 그냥 하는 말 하는 것 같고요. 좀 잘 째려보다가 장중 살짝 마이너스 나면 들어갈 수도 있는 자세는 취해야 된다. 이게 지금 생각을 안 하면 또 그때 보다가 이거 대부분 이런 섹터들 장중 조정으로 끝나는 날 많거든요. 세론 나오면 사야 된다는 얘기네요. 일부는요. 심플하게. 예. 일부는 그런데 미리 지금 오늘 저기 지주사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사야 될지도 골라놔야 돼. 2, 3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증권을 살지, 지주를 살지, 은행을 살지, 그 안에서 내가 ETF를 살지, 뭘 사야 될지. 막상 ETF 사세요 그러면 ETF 투자 등록 사주세요 그러면 투자 등록 안 돼 있어요 그 계좌에. 그러면 이게 준비거든요, 준비. 일단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네. 최근에 뭐 오늘 영업점에서 있었던 일인데 세론일까봐 파신 분들도 은근 많아요. 네. 올랐을 때 오늘도 그것도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요거 봐라. 이제 또 그죠. 미리 때리면은 절대 기다리는 조정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무조건 안 나온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그렇지만은 둘 중 하나 고르라 그러면은 장중 조정으로 끝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법 개정 이야기하니까 지주사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들 하시고, 아퀴나스님은 상법 개정 이제 통과되면 지주사들은 세론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올리브님은 지주사 세론 나면 더 사야죠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대표님은 이런 분들께 어떤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봐야지 그걸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세로 나올 것 같아요. 나오는데 네. 그때 그 기간 때 안 사시면은 못 사실 겁니다 이제.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오늘 보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그렇게 크게 화두가 안 되는데 HD 현대건설기계가 현대인프라코를 합병합니다. 네. 흡수 합병합니다. 그러면서 비율까지도 벌써 나왔어요. 근데 비율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바뀔 것 같긴 해요. 그냥 조금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이런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이제 알아서 합병해서 덩치해놓고, 원래 인프라코어도 갖고 있으면 진짜 이제 방산까지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분명히 돈 될 건데, 이거를 합병시켜 놓고 그러면 이제 사법 개정을 준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해놓겠다라고 하는 건 길게, 그러니까 요게 뭐 불확실성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는데 길게 보게 되면 이런 것도 호재죠. 그런 쪽으로 보면서 아마 이제 기업들이 준비도 해가는구나. 물론 아까 태광산업처럼 그딴 근데 이유는 있어요. 태광산업도 지금 애경산업인가 그 인수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돈 필요해서 뭐 그런데, 아니 유보일 무슨 쌓아놓고 있는 회사가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건 핑계죠 그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방어하는 기조로 나아간다 그러면 저희가 딱 봐서 상법 개정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아유 그럼 지주사 이런 것들 이제 뭐 이벤트 끝났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기업들이 이제 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못 하고, 거기다가 이사들은 이제 당연히 그 결정 쪽에서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게다가 의결권이 3% 룰이 또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감사가 이제 투명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고, 자기 아는 뭐 이제 내 사위에 뭐 누가 이렇게 해서 뭐 들어온 거 이제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저희가 기존에 봤었던 기업, 국내 기업들의 이제 밸류를 다시 돌리는 쪽에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이제 디밸류가 바뀌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하는 거로 생각하게 되면 아마 지주사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게 되면 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처음에는 다들 지금 대기업 계열만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심각한 게 중소형 쪽에서도 이거 바뀌게 되면은 중소형 지주사를 보면은 네. 옛날에 그냥 사업 지주사였다가 이제 요번에 네. 파마가는 것처럼 바뀌어놓은 회사가 진짜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보통은 이제 지주사는 나중에 상속이나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를 잘 안 올리게 한다라는 그런 게 있고, 특히나 중소형사는 그게 좀 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법 개정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중소형 지주사가 다시 주주들을 이렇게 대형사들의 눈치를 보는 건데, 네. 굳이 그 사람들이 나는 안 해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중소형 지주사? 그래서 네. TF팀이 되게 네.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법 개정을 해놓고 그게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평가를 하는 기업들의, 그러니까 눈높이 이제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기준들을 하나씩 맞춰가기 시작한다. 네. 그럼 그것도 하나의 또 단독 보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한 대 기업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야 되겠죠. 근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아마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불이익과 이익 쪽에서 그걸 탈 수 있게 만들고 거기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그런 게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그 지금까지 그렇게 행동했는데 지금 시대에 맞겠느냐? 그러면서 그 행동주의 펀드라든가 이런 쪽들에 그것도 돈 벌려고 결국은 돈 벌려고 하는 거죠, 펀드들도. 근데 그때 그런 중소형 지주사는 네. 되게 대주 지분이 또 커요. 네. 엄청나게. 이 우리 대형 지주사랑 또 다르게. 그럼 주가가 올라가. 그러니까 경영권 위협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근데 경영권 위협보다 네. 그런 쪽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트렌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주주 많은데 유보를 쌓여 있고 자사주가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들이 공격한다 그러면 이게 트렌드로 만들어서 일단 가는 걸로. 네. 그런 쪽이 될 수도 그들은 작은 지분만 가지고도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강하게 요구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게 되면 하반기는 이것도 테마식으로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오케이. 있습니다. 예.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질병을 진단하는 인공지능 AI 모델을 개발을 했다라는 이슈인데 이게 일단 어떤 내용인지 대표님이 정리해 주시면 또 부장님과 함께 또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를 접목시킬 수 있을지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모 증권 방송의 개장 방송을 갔는데 네. 개장 방송을 오늘 처음으로 앵커분이 옆에 AI 패널을 데리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뭐 패드 하나 두고 네. 그래서 뭐 이름 부르고 하면서 그 이름이 뭐 오늘이었나? 오늘인가 내일인가 하여튼 뭐 그러면서 불러가면서 얘기하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AI가 얘기하게 되면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딱딱 끊어질 줄 알았더니 사람이 진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서 호흡 끊는 게 완전히 그냥 옆에 사람 있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와, 이렇게까지 발달했네. 그리고 내용들이 그러니까 아마 보니까 약간 딥한 거는 조금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얘기하는 진화한 쪽 보니까 와, 이제 이게 방송에서 쓰기 시작하네라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은퇴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쵸. 네, 저 저희도 대신에 그때 그럼요. 잠깐 네. 썼었잖아 인포엑스.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아니고 그래요? 득답을 합니다. 득답을. 그러니까 만약에 어제 뭐 무슨 요즘에 방산주가 조금 주춤한 것 같은데 너의 생각은 어떠니? 이거 그냥 바로 얘기를 합니다. 와, 이거 보고 어떻게 라이벌 의식을 좀 느끼셨습니까? 이제 저 대신에 AI MS를 두시고 저는 2만. 그래도 네. 대표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3만. 네, 그렇습니다. MS는 뭐라고 했나요? 그래서 네. 이제 점점 이제 AI가 많이 발전되는구나 쪽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케스트라도 아니고 레이터가 붙네요. 네, 이런 쪽에서 개발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AI 에이전트가 5개가 붙습니다. 각각 역할을 수행해서 질병 진단하고 치료 방안까지를 결정해요. 이게 뭐냐면은 의사 5명이 붙어가지고 쭉 그동안에 나왔던 뭐 여기 보니까 뭐 NEJM 연구자료 뭐 300몇십 개를 쭉 한번 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지들끼리 논쟁한대요. 그래가지고 진단을 도출한대요.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중요한 게 학습 과정에서 지금 하나만 쓰지 않습니다. 오픈 AI, 제미나이, 뭐 클로드, 뭐 라마 이거 다 쓰는다고 하더라고요. 다 해서 막 교차해가지고 해서 결론을 딱 내리니까 실제 의사보다 그래서 이게 놀랐어요. 실제 의사가 정확도가 20%밖에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보통 세컨 오피니언을 받습니다. 어디 큰 병이 걸리면 네. 반드시 여러 병원에 가보라는 게 원래 원칙이긴 해요. 전 이거 보고 놀랐어요. 그런데 이게 85.5%예요. 근데 20%보다 높을 텐데 조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과장한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뭐 아직 초기 모델이라고는 하긴 네. 하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같이 솔직히 의사분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럼요. 5명 보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요. 이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 쪽에서는 일단 인정.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기술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쪽들을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이거죠. 비용이 많이 줍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의사 5명 인건비 보자, 딱 줄일 수 있는 거고, 게다가 또 이런 건 있겠죠.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문제.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이것도 이제 있긴 있겠는데 아마 요거와 함께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요즘 보면은 종목 중에서 루닛 진짜 오랜만에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이것도 그러니까 저희가 소버린 AI 쪽을 갖다가 잡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실생활에 활용되는 것까지 공공 AI 쪽으로 확장을 시킨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우리 같이 이제 고령화되는 그리고 또 인구수가 확 줄어가는 국가 쪽에서는 하나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다시 보자 의료 AI 뭐 이런 쪽들도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먼저 돌을 던져줬고 이쪽에서 우리도 AI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하나의 또 주축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좀 이슈가 막 나오고 있네요. 이런 쪽도요. 네. 네. 부장님은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 가져간다면 어떤 부분에 주목할 수 있을까요? 말씀 맞으면 잘 해주셨는데 의료 AI 쪽을 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인데 어제 2주 전 저희 방송에서 그 로봇 얘기해 줄 때 현대차 지분이랑 로봇 얘기할 때 그때 다음날 한 2, 3일 있다 로봇주들 움직였죠. 저는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투자 아이디어 자체가 우리 시장에서 이런 의료 AI가 좀 붙었을 때 물론 루닛이 3년 전에 세상을 바꾼 주식이었죠. 3년 전에는 그랬고 지금 막상 좋은 주식인 기술력도 있고 미국부터 시작해서 성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는데 그 성과와 막상 우리가 주식의 실적으로 연관되는 건 조금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지금 그 시간이 걸리는 와중에 있다고 봅니다. 진짜로 막 뭐 몇십억대 실적 나오고 이제 이익 지키고 그러면 더 날아가겠죠. 근데 아직은 저는 2주 전에 로봇 느낌, 로봇 매매할수가 한 이틀 움직였거든요. 그 정도는 충분히 의료 AI 쪽도 이런 이슈를 통해서 해보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움직일 시장은 약간 큰 것들이 쉬어야 돼요. 조금 시장 자체 옆으로 쉬면서 약간 많이 빠지는 건 아니고요. 쭉 보다 갑자기 뭐하지? 이럴 때 있어요. 오늘은 뭐하지란 올라왔다 빠져서 짜증나지지 뭐하지라는 건 없었거든요. 근데 가끔 장중에 있다 보면 뭐하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럴 그때 때 움직인다. 예, 그때 딱 보면은 웬만하면 1시간 안쪽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예, 괜찮습니다. 이쪽.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남은 이슈 중에 요거 로빈후드가 급등했다는 거 김민수 대표님 갖고 오셨는데 네. 사실 로빈후드가 제가 몇 년 전에 리포트를 썼었고 아, 주가가 네. 급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그리고 급락을 했었는데 네. 신고가가 역사적 신고가가 났더라고요. 네. 저게 이제 그 코인 결국 암호화폐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유럽 진출 본격화의 의미라고 갖고 오셨는데 이게 어떤 뜻일까요? 네, 우리 위원님이 몇 년 뒤를 보고 쓰신 거죠,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심각할 때, IPO 했기 때문에 그냥 쓴 겁니다. 자, 되게 그- 두껍게 썼는데. 그러니까 급락 끌 때 받아라. 그러니까 지금 와, 아니요. 할 거다. 예, 전혀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전혀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개 틀렸습니다. 진짜. 네. 아, 다 빅픽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래도 좀 우리나라에서 주식 좀 한다는 타임폴리오가 이제 나스닥 100 액티브 ETF를 구성했는데 액티브입니다. 네, 근데 가장 많은 게 요거 되게 특이해요. 코인 저희가 보통 알기로 엔비디아부터 뭐 애플 이런 거 쭉 담을 것 같죠? 아닙니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코인베이스 로빈후드가 들어가 있어요. 이에 들어갔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타 또 신고가 나오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빠질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구성 비중이 거의 이제 비슷한 6%대 중후반대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로빈후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라는 쪽들인데 이번에 나왔던 얘기 보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자유자재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 주식을 가지고 유럽 시장에서 먼저 200개 종목 가지고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미국 주식하고 ETF를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으로 거래를 시작한다. 가뜩이나 파생 상품 많아 죽겠는데 이것까지도 토큰으로 들어와서 변동성을 더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딱 보게 되면 주식을 매도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꾼 다음에 또 이걸 가지고 이게 코인이 매수된다든가 코인 갖고 있는 사람이 정리를 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꾼 다음에 그걸 가지고 주식 매수한다든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완전히 그런 하나의 플랫폼으로 바뀐다. 앞으로 할 일이 많겠죠.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대표 종목부터 들어가고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ETF도 들어간대요. 거기다가 비상장 기업 오픈 AI, 스페이스X 이거 비상장인데 어떻게 사? 라고 하는 것들을 이거를 또 토큰화 시켜가지고 거래를 시작한다. 이것도 하나의 로빈후드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기대감이 높아지겠죠.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규제 리스크라고 하는 어차피 지금 SEC 쪽에서는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또 만들어내는 건 중요할 것 같고 게다가 투자자 권리는 배당은 되는데 의결권은 없지 않습니까? 토큰 쪽으로 가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숙제긴 한데 또 블록체인 리스크 털리면 어떻게 해요? 해커한테 털리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경쟁이 이제 로빈후드가 시작하는데 나머지를 다 한다. 그러면은 뭐 또 어디 회사 우리도 코덱스가 있고 타이거가 있고 뭐 ETF 이런 거 많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경쟁은 또 심화될 텐데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부동산이나 커뮤니티 펀드 같은 실물 자산까지 들어간다.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토큰의 시대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제 주식부터 이렇게 쫙 밀려오는 하나의 과정들을 가장 몸으로 움직이는 회사가 로빈후드가 아니냐 이런 쪽으로 바라보면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저 개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활용하는 거, 유통, 결제 이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는 놓치면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저는 코인베이스가 더 앞으로 역할이 좀 많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부장님은 이 의견에 예를 들어 서클이냐 네. 그럼 코인베이스냐의 싸움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국의 약간 규제 상황을 보면은 발행을 왠지 은행이나 이런 데서 시켜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활용은 뭐 네이버 카카오 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보세요? 제가 여기서 제가 정말 죄송한데 네. 그거 언제 돼요? 약간 부정적이시구나. 아니, 그러니까는 될 수 있겠죠. 될 수 아. 있는데 이게 막상 오늘도 원전주 빠져서 내일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인데 지금 이런 쪽이 앞으로 갈 수는 있겠죠. 갈 수 있는데 매매는 해야 됩니다. 이런 쪽은 굉장히 재밌어요. 뭐 네이버, 카카오든 혹은 뭐 관련 섹터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삼성 SDS 금호공기 이것 때문에 움직였으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건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쯤에서 과연 이거가 세상에 반하는 물결 이거는 정말로 주도 섹터가 바뀐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말 해야 되고 근데 많이 못 사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내가 바꾸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정말 그런 시대에 돌아있을 때 이게 뭐 당장 다음 달입니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순서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먼저 그쪽에서 미국 주식을 매매를 하는 게 거래되는 베이스를 먼저. 예,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은 이거 됩니다라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쪽 거래되는 거 우리 쪽 한 10대 개 되거든요. 그런 종목들. 그걸 매매하기에는 또 중간에 또 털려요. 아까 털린다는 말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없으니까는요. 근데 미국 주식은 실질적으로 지금 뉴스플로우가 되고 있으니까는 오히려 이런 쪽에 이런 걸 매매할 때 미국 주식을 좀 일부 들어가서 거기서 플레이를 하는 게 조금 더는 그 내가 눈에 보이는 가치성적인 측면에서 네. 맞을 것 같고 오늘 우리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도 몇몇 종목들이 또 다시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네. 한 이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아 이걸 어떻게 살까 팔까 고민을 했는데 일단 사고 나서 오늘까지 빠졌다가 밑꼬리 달리거든요. 종목들 다. 그러면 사고 나서 거기서 비중 조절하다가 꽝 칠 때 팔고 이러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뭘 골라야 되는지 아까 유통 쪽 너무 감사 그러는데 대기업 SI 업체가 타겟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 LG CNS, 삼성 SDS. 예, 오히려 그게 실체도 있고 또 실적 여러분도 싸잖아요. 엄청 네. 쌌는데 안 쳐다보다 이 집은 한 5년 만에 쳐다본 거잖아요. 사실 SDS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쳐다보던 게 다음 그 시장이 오면 오히려 또 그때 다시 쳐다볼 수가 있으니까는 최근 시장 기억하면서 실물 있는 거 위주로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